안녕하세요. 수암입니다. 오늘은 전국 방방곡곡 산 넘고 물 건너 수암과 함께 떠나는 풍수여행 제1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생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 2월 10일 의령군 전곡면 중길에서 부친 이찬호와 모친 권재림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서전에서 어린 시절 뛰어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상해를 설립한 후 삼성물산공사,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전자 등을 설립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47조 6천억 원의 매출과 6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창출하였는데 2019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471조 원이니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굴지의 대기업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굴지의 대기업을 창업한 바탕에는 반드시 남다른 힘이 있었을 텐데요. 이병철 회장님의 성공에 태어난 집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의령군 전곡면 중교리에 도착해서 호암로를 따라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 앞에 우물이 보이고 그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 옆에는 화단이 잘 가꾸어져 있고 화단 옆을 지나 안채로 접근하는 길목에 돌철되어 있는 커다란 바위가 버티고 있고 안채 앞에 우물이 하나 더 있고 저 뒤편에 장독대도 보입니다. 저 기와집이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안채입니다. 안채 앞에 서서 좌측을 보니 좌측에 돌출 뒤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자청룡인 셈입니다. 생가 좌측 앞은 안채로 접근하는 통로이고 앞에는 대문을 들어설 때 봤던 사랑채가 있고 우측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 주변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생가 안채에 혈이 맺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이 맺힌 명당이란 생기가 결집해서 단단하게 뭉친 땅을 의미하므로 혈이 맺힌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를 유통하는 산줄기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장독대에 가까이 다가가 생가를 뻗어내는 산줄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가 뒤편은 나무가 무성해서 산줄기 형상을 볼 수가 없네요. 안채 뒤편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놓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현재 생가 뒤편에 나타나 있는 산의 형상만 가지고 산줄기가 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 이제 생가 뒤편 산으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가에서 나와 생가 뒤편으로 올라가는 산줄기 등성이를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듯 산등성이의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이병철 회장 생가 뒤편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산줄기 등성이를 타고 내려가면서 산줄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형상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산줄기 등성이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살펴보니 산줄기 좌우면이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산줄기의 좌우면이 넓다는 것은 산줄기 가지고 있는 기운이 좋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병철 회장 생가와 가까운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병철 회장 생가 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의 형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병철 회장 생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형상이 없다면 이병철 회장 생가가 혈이 맺힌 명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줄기의 다양한 변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 생가 뒤편 산에서 산줄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형상을 살펴보았을 때 이병철 회장 생가 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고 돌출되어 있는 좌우측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병철 회장 생가 쪽으로 갈라지는 산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병철 회장 생가 뒤편까지 뻗어 내려오던 산줄기는 좌우면이 넓은 반면 이병철 회장 생가 뒤편을 지난 산줄기 좌우면이 갑자기 좁아지는 형상인데 이런 변화는 산줄기의 힘이 어느 곳으로 빠져나갔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이와 같이 산줄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병철 회장 생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생가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좌측과 우측으로도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청룡과 오백호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이병철 회장 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바람은 대개 개천을 따라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병철 회장 생가는 개천에서 거리가 먼 산밑 쪽에 붙어 있고 미미하지만 보곡이 형성되어 있어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철 회장 생가는 혈이 맺힐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생가로 와서 기맥을 측정해 보니 산줄기 중심은 생가 우측 측면으로 판단이 되었고 생가 우측 측면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가가 혈이 맺힌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생가 일부가 물이 흐르는 도랑 위에 앉아있을 확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집터에 혈이 맺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이터와 인연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터로 인하여 이병철 회장과 같이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심부감 성심편에 대부유천이요 소부유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유천이란 말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 실체를 알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운을 타고난 사람을 이루는 말인데요. 그런 사람을 보통 천명을 타고났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 태어난 집터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역량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원동력도 생가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 영향을 받고 자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혈이 맺힌 양택명당은 작게는 개인의 영달과 일문의 융성을 주장하지만 크게는 한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난 생가가 삼성그룹을 창업한 원동력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암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떠나는 풍수여행 첫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